자, 제가 수업 한 10번 한 것 같아. 자, 왜 또 하냐면 또 나왔으니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게 지금 계속 빈도가 높아진다는 거는 출제확률이 그만큼 더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자아를 성찰해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고1 첫 작품이 윤동주 자아상이야. 자, 동시에 그 윤동주 자아상을 감정을 다루는 학문인 문학에서 다뤘다면, 올해 3월 학평에서는 이성을 다루는 영역인 독서에서 다루고 있다고. 그게 뭐였어? 앞으로 철학에 출제될 소재인, 옛날에 철학은 뭐야? 인간이란 존재는 뭐냐? 세계관의 얘기를 했다면, 이제 사실 세계관은 이미 자연과학이 대체하고 있잖아요. 빅뱅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주와 지구의 역사와 물리 원리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 그럼 이제 더 이상의 세계관은 의미가 없어. 어디로 가야 되겠어? 정신분석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철학 정신분석학으로 가요. 자, 그래서 정신분석학 지문 꼭 풀어보셔야 되고, 그거 아마 다음 주 배포될 교재 있을 건데. 잘 봐, 다시. 자, 그럼 정신분석학에서 올해 3월 고1 교육청에서 나온 건데, 거기서 이런 게 나와요. 우리가 겉껍질을 둘러싸고 있는 건 남한테 보이는 표면적인 자아야. 여러분, 이렇게 베이노라는 사람을 보면, 아, 베이노는 저렇게 생겼구나. 이런 느낌이야. 근데 예를 들면,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모자를 써봤다고 저렇게 이제, 모자를 좀 이렇게 쓰고, 쓰고 있는 거야, 이제. 약간, 하나씩 끼고 이제, 이렇게. 뭔 개짓을 하고 있지? 알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얘기야. 내 자아 성찰하는 과정에서 가끔씩 이상한 짓도 해요. 그런데 결국 나의 본질이 분명히 존재할 거거든. 그럼 봐. 남한테 비춰지는 자아로 살고 있는 내가 내 본성과 내 본질을 찾아가는 그 가장 강력한 힘과 도구는 뭐냐면 자아 성찰인데, 자아 성찰의 과정은 3단계라는 거야. 첫 번째, 내가 누구냐야. 그래서 6월 평가원에서 나왔잖아. 언어를 사용해서 나 자기 자신을 인식했지만 그 순간 그 언어 속에 내가 구속되는 한계도 있다는 거야. 윤도 자아상도 마찬가지죠. 나는 있어. 내가 나를 감각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나를 볼 수 없으니까 우물에다 비춰보고요. 거울에다 비춰보는 거야. 그럼 봐. 거울에 보이는 나지만 타자화된 나잖아. 외화된 나잖아. 우물에 비춰 보이는 나도 역시 마찬가지잖아. 근데 그걸 옛날에 논문에서는 뭐 본질적 자아니 현상적 자아니 했는데, 사실 이 논리가 좀 정확한 표현이 아니어가지고 요즘은 잘 안 써요. 내신에도 아직도 쓰시더라고. 그러면 가장 정확한 표현은 뭐냐? 미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좀 더 성립된 게 해겔의 변증법적인 아이디어를 쓰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자아가 있고 외화된 자아가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아에 대한 성찰의 끝은 자신의 본질을 찾는 과정이고, 그럼 나의 본질은 뭐냐? 이 자아와 이 자아도 당연히 포함해야 되지만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1, 2의 속성은 물론 무한대의 속성까지 바탕으로 나는 관습에 벗어나 초월적인 수준 차원까지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야.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확립해서 계속 낼 거고, 윤동주를 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윤동주 비슷한 작품이 있으면 또 낼 거야.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 이 틀이 있어야 이 작품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된다고. 답은 쉽게 나왔다니까. 쉽게 나오면 뭐해. 수능이 어떻게 대비할지 봐야지. 자, 봅시다. 그래서 바닷가 햇볕 바른 바위 위에 습한 간을 펴서 말리우자. 잘 들어. 여기서 갑자기 왜 간 같은 얘기를 하는 거냐?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프로메테우스야. 프로메테우스가 누굽니까? 아, 나도 잘 몰라. 나도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이 인류 최초의 불을 갖다 준 사람 아니야? 야, 나 무식하니까 틀리면 얘기해줘야 돼. 일단 댓글로 뒤지게 욕하셔도 돼요. 솔직히 프로메테우스인지 뭐 잘 몰라. 인류 최초의 불을 가져온 사람 아닌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우스의 아무튼 승질 나가지고 제우스가 묶어놓고 독수리한테 간 쪼개 만들어라. 그 간 생겨나면 쪄라. 뭐 그런 얘기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는 그래도 행복하다. 왜? 인류에게 최초의 불을 줬다. 그리고 얘네 형벌로 끝없이 간을 쪼이게 됐나? 아, 미안해요. 10초만 찾아보는데. 잠깐만. 10초만 찾아볼게. 미안해. 같이 찾아보자. 프로메테우스. 프로메테우스 신화. 비슷한 거 맞는 거 같죠? 여기 보니까. 여기 독수리 있고, 여기 좀 무서워서 간을 쪼고 있진 않지만 독수리 피 흘리는 거 보니까 그 얘기네. 맞죠? 인류에게 불을 전해준 것으로 묘사가 된다. 그러면서 행적이 뒤지게 긴데, 여기 있죠. 보니까 이제 불을 가져다 준 사건 때문에 감사를 표했고, 프로메테우스 인간에게 신으로 숭배받는데 무사할 수 없었고, 제우스가 열받아가지고 코카서스 바위살에 묶어놓고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는 벌을 만든다. 이해됐어? 그 내용 요 내용이라고. 알겠냐? 그래서 코카서스 산 이렇게 나왔다. 야, 은근히 좀 유식하죠? 이럴 때 서울대생 같지? 그래서 코카서스 얘기가 왜 나왔을까? 프로메테우스가 형벌을 받은 그곳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니네는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제 저 같은 국어를 가르치거나 이렇게 사랑하는, 이렇게 생겨봤어도 이제 국어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국어 가르치고 있겠죠? 윤동주를 사랑한 거예요. 일본 여행 가면 윤동주 시인이 재학했었던 도시샤 대학이라고 교토에 있어요. 거길 한 번씩 가요. 아직도 윤동주 시인의 시비가 두 곳에 있는데, 도시샤 대학, 야, 맞나?
그 대학에 한 군데가 있고 하나는 예술대학으로 지금 바뀌었어. 조형예술대학, 교토 조형예술대학이 그래. 약간 거기 앞에 어린이집 있어요. 그 어린이집 맞은편 막 가정집 같은데 또 시비가 하나 있어. 가서 그렇게 구경하고 그러면 재밌어요, 저는. 자, 그럼 봐. 그 시인은 이제 뭘 본 거야? 그 간에서 토끼를 본 거죠. 그럼 봐. 지금 일단 주황색 프로메테우스 얘기와 관련된 게 독수리죠. 그래서 뭐래? 너는 살찌고 나는 야이어야지. 이 얘기는 두 가지 측면, 첫 번째 이런 측면인 것 같다. 프로메테우스가 자신을 희생했죠. 누굴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을까. 자, 근데 토끼는 또 뭐야? 거북이야. 용궁의욕이 안 떨어진다. 그러면 거북이한테 하는 얘기는 뭡니까? 나는 다시 한번 이런 고난이나 어리석은 선택을,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자기 삶에 대한 성찰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옛날에 그 못 받은 돈 있었다 그랬었잖아. KT 뒤에. 그 20억을 못 받았고 결국에는 승소해서 가압류를 쳐 걸어놨더니 법인이 300만 원 남아있는 통장 하나 이제 300만 원 받고 끝났다. 그 얘기를 했었잖아. 그게 한 5년 걸렸는데 저 5년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야, 생각을 해봐요. 니네가 20억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참 안 와.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다 극복이 됐어. 약간 요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내 자기 자신이 원래 본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내 본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그런 본성으로 살아가지고 이 세상 생존이 안 된다면 나를 가식으로라도 또는 연기로라도 페르소나를 쓰고 가면을 쓰고 생존해놔야 될 거 아니야. 저 따라와봐.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남한테 비춰지는 자아가 있고 내 본질적 자아가 무엇인지 항상 우리는 괴리 속에 헷갈린다고. 일치하면 좋긴 하지만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초등학생 꼬맹이들이나 잼민이들하고 놀아줄 수 있는 가면을 써야죠.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가면을 써야지. 하지만 그렇다고 내 본질적 자아를 다 없앨 수는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적당한 타협도 필요하고 때때로는 본질적 자아도 필요한 것 같아. 다시 이쪽으로 가.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엔 그래요. 이 과정은 우리한테 누구나 익숙한 서양의 전설을 통해서 또 동양의 전설을 통해서 이런 위기를 겪었던 사람들, 위기를 겪었던 의인화된 동물들을 통해서 자신의 자아성찰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 아닌가. 그리고 자아성찰 과정 끝에 저는 아직 극복은 못하고 자기 연민으로 일단은 끝냈어요. 그러니까 아마 윤동주 시인은 어쩌면 이 시에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한 거 아닌가 싶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우리 삶을 우리의 의지대로 다 결정을 하는 것들이 있어.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제가 좀 위험해, 여러분. 왜냐면 이게 아직 미성년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가르쳐야 될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욕하셔도 돼. 근데 예전에 그 더글로리 실제 주인공 같다는 사람이 한 명 있었고 그 사람이 지금 안 좋은 선택을 해서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에다가 뭐 그런 어떤 그걸 암시하는 내용을 올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 자, 그럼 봐봐. 제가 감히 그 사람에 대한 삶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그렇게 정의하고 규정하지 않았을까요? 자, 하나 더 가볼게. 이제 좀 흐름을 바꿔서 일제시대로 가봐, 얘들아. 예를 들면 도시락 폭탄 던지고 이렇게 올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독립조사들이 과연 생존이 중요했을까? 그런 얘기야.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게 있었단 말이야. 즉 무슨 얘기야? 나의 삶을 정의한 거야. 이해됐어? 내가 선택한 삶을 사는 거야. 심지어 뭐라고? 신이 내려준 나의 생명까지도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극단적 자유의지야. 그래서 아마 저는 뭐냐, 여기서 자기 연면으로 끝났다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결국 무슨 얘기야? 자아를 선택했다. 자유의지로 선택했다. 자신의 삶을 결정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멋있죠. 이렇게 보자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보자고.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냐면 윤동주 시인만큼이나 교육적으로 유의미한데 이걸 여러분 눈높이에서 다룬 작품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 작품이 해석이 됐고,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 문제 해설도 중요하지만 이런 윤동주 시인의 이런 아이디어들, 이런 어떤 주제의식들의 연결고리가 수능까지 보일 것이고, 특히 올해 6월, 9월에 이렇게 정반합, 우리가 자아성찰하고 특히 정신분석학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거나 우리 어린 시절에 있었던 아픔들을 치유하고 우리 삶을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정신분석학적인 내용도 문학작품과 연결될 수 있는 느낌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리 예견해드린 겁니다. 자, 나로 가볼게. 큰일 났대. 가만히 있어도 목구멍으로 씨가 줄줄 술술 쏟아져 나온대. 이 사람 되게 약간 재수가 없네. 천재라고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것 같다. 천기뉴설이다. 천재. 약간 자아도취 주지가 한 것 같다. 머리에 이가 있고 거북이 등처럼 손이 튼 계집애가 제짝이라는 것을 누군 모르냐. 이게 무슨 얘기죠? 그 계집애는 누굴까? 문정희 씨? 직위? 아마도 시인이죠. 천재 시인이죠.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나타난 시인이죠. 그런데 그 시인의 외모는 어때? 사랑받기 힘든 외모인 거야. 씨발, 내 얘기인가 혹시? 내 얘기일 수도 있어. 한 번씩 잠을 못 자요. 왜? 나 서울대 나왔지. 스펙 뒤지지.
준비 이렇게 잘해놨지. 교재 이렇게 잘 쓰지. 왜 나는 아직도 일타가 안 읽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한 번씩 합니다. 뭐 내가 부족한 게 있겠지 뭐. 자, 어쨌든 계집애가 제 짝이라는 것을 누군 모르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보이죠. 머리에 이가 있다. 청결 상태가 그만큼 엉망. 거북손처럼 거북이 등처럼 손이 다 터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살기도 힘들고 피부 관리도 안 돼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외모도 좀 별로인 그런 계집애가 제 짝이란 걸 누군 모르냐. 그런데 감히 여왕을 사모함은 전생의 지은이 무슨 아름다운 업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일단 시인 얘기인 것 같고 시인의 외모가 떨어지지만 감히 여왕님을 사모한다. 이 여왕이 누굴까? 저는 일단 첫 번째 이런 것 같다. 우리가 시인이라면 저는 그래. 시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봐. 우리가 수험생이잖아. 수능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 여러분이 수능 시험장 들어가서 8시 40분이 되면 저는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요. 수능의 신한테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 그렇게 절대자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시인이 여왕으로 표현됐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뭐냐면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아름다움 그게 바로 시로 표현된다면 그 시를 여왕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저런 해석도 가능하구나 일단 잡아보면 될 것 같다. 그럼 봐라. 왜 아름다운 업보라는 무슨 형용이 됐을까? 왜 역설법이 됐을까? 이런 거야. 자, 우리 인생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다. 그냥 평범한 인생. 정규분포의 평균. 아니면 여기에 있는 아웃라이어. 근데 얘네 삶이 행복할까? 아니에요. 그 박서준인가? 박서준 알잖아. 알잖아요? 박서준? 나 말고. 그럼 봐. 박서준은 너무나 잘생겨서 행복할 것 같은데 스토커 때문에 살 수가 없대. 저는. 남들이 나를 스토커로 알 수도 있어. 저는 스토커를 누가 그럴 왁구가 아니야. 그럼 봐. 이렇게 나같이 평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또 행복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극단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또 불행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도 내가 봤을 땐 그래. 천부적 재능을 갖고 있는 그런 애는 어떻게 보면 업보일 수도 있지만 하늘이 내려준 재능이라는 측면에서는 아름답지만 동시에 이렇게 극단적인 아웃라이어라는 측면에서는 업보일 수도 있는 거죠.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직위 얘기하는 걸 보면 그리고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신라의 문명시인이라고 돼 있는 걸 보면 현대 시인이 이걸 쓴다는 건 무슨 얘기겠어요? 아마도 이런 것 같아. 선덕여왕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선덕여왕과 직위의 사랑을 상상했거나 뭔가 전설이 있지 않았겠어?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위쪽에 나와 있는 프로메테우스 신화나 우리 토끼와 거북이 얘기처럼 그 전설에서 모티프를 따와서 직위 얘기를 했고 직위는 무명시인이었고 자기도 그런 시인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 아닐까 뭔가 이런 상상을 한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뭐래? 봐. 네 가슴에 던진 선덕의 금팔찌에 큰 불이 일어서 다보탑 석가탑 다 태우고 신라 땅 모든 삿을 끊어버려라. 저는 이런 상상이 들어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직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선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여기는 뭐야? 지위가 매우 높은 사람이야. 여기는 무명시니까 지위가 너무 낮은 사람이야. 당연히 지위 차이가 이렇게 나면 사랑을 했을 때 누가 괴로워지냐면 지기가 괴로워져요. 자, 그럼 이 괴로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해결하래? 싹 다 끊어내버리래. 이런 인생의 극복 방법을 준 것 아닐까라고 제 나름대로 감상하고 해석해봤습니다. 이건 여러분 자유야. 하지만 여러분이 제 얘기를 개소리라고 듣지 않는 이유는 이제 제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식의 해석에 익숙해져서인데 잘 들어라. 저는 이런 해석 태도를 배웠어. 이런 해석 내용을 배운 게 아니라. 그리고 이런 해석 태도가 중요했던 거야. 여러분이 대학 가서 배우시겠지만 특히 서울대는요. 지식을 가르쳐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석박사를 해서 지식을 만들어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지식은 알아서 배우시면 돼. 알아서 도서관에서 책 읽으면 돼. 알아서 논문 선행 연구하면 돼. 뭐 할 차례야? 자기가 지식을 만들어낼 차례인 거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방향성과 태도가 중요한 거야. 자꾸 이런 쪽으로 제가 배웠고 그게 이제 너무 수능에 또는 이런 문제들이 보여서 저는 참 좋고 여러분들 이 느낌까지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문제를 풀게 얘들아. 문제를 풀게. 일단 이 문제 자체는 그냥 개념으로 풀렸던 것 같긴 합니다. 자, 1번 선지. 명사로 끝을 매서 시적 여운을 준다? 이건 100%라 그랬다. 왜? 서술어로 끝내야 되는데 명사로 끝냈다는 거는 문장 성분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고 문장 성분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여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럼 나의 마지막 년이 명사로 끝나는지 보면 되겠는데 마지막 년은 찾기가 쉬워. 정보량도 적어. 그래서 저는 바로 찾아서 버렸더니 버려라 라고 명령문으로 끝났지 명사로 끝을 맺지 않았고 2번 선지. 나와 달리 가는 시간적 표지. 시간 표지를 썼대. 시간 표지? 오히려 뭐 공간 표지를 쓴 거 아니야? 시간 표지가 아니라 오히려 시간 표지는 뭐 썼어? 지금은 이라는 시간 표지를 썼죠. 나에서 썼어. 시간 표지. 자, 그래서 지금은 나와 달리가 아니라 나가 썼죠. 그렇게. 자, 3번 선지. 가와 나 모두 의문의 방식 서리법 있어요. 말리우자, 지키자, 독수리야 또는 버려라. 서리법이 아니라 명령법을 썼죠. 또는 청유형을 썼죠. 얘들아 잘 들어. 의문의 방식은 불확실이야. 반면에 명령청유는 확실이야. 태도 차이야. 자세 차이야. 4번 선지. 가나는 모두 특정한 대상을 부르는 방식. 도노법을 썼다. 왜? 토끼야, 독수리야, 누구야. 이런 얘기 부르는 게 보이잖아. 지기여. 맞네.
정답은 4번 보였네. 아, 주제죠. 왜? 특정한 대상이 전부 다 모티프였잖아. 가에선 누구야? 프로메테우스, 독수리, 또 토끼, 또 거북이. 나에서는 누구였어? 쥐기. 끝났네. 그러네. 역시 주제와 관련된 전개 방식이 정답이었구나. 이런 게 보이셔야 된다고. 알겠어? 결국 주제 전개 방식이지 괜히 다른 선제에서 개념을 가지고 변별되는 이 느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봐주시고 25번 기억부터 미음까지 왔다 갔다 해서 볼게요. 자, 기억. 봐봐 얘들아. 왜 도대체 이게 소중한 대상이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건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는 관습을 알고 있어야 돼. 아예 비상식적인 말이 안 통한다니까. 2번 선지. 니은을 활용하여 현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감. 이게 절망인가? 저 잘 모르겠어요. 3번 선지. 사랑의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오히려 깨달은 거 아니야? 4번 선지. 왜? 무엄하게 알았다 그랬잖아. 리을을 활용하여 사랑의 성취를 방해하는 사회적 질서의 절대성을 드러낸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있어? 한낱 재미라고 해버리잖아. 5번 선지. 미움을 하려 선택 자신의 사랑이 상대에게 전해지지 못해 단념했냐? 끊어버리래라잖아. 극복하라 그러잖아. 단념이 아니라 극복해라. 저항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 자, 그럼 봐, 얘들아. 절망감이야? 극복 또는 버티겠다는 의지야. 의지죠. 왜? 유혹이 안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정답 1번밖에 없는 거야. 결국 얘도 뭐야? 주제의식을 읽어낼 수 있냐.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읽어낼 수 있냐. 즉, 모쏠 탈출할 수 있냐. 아시겠어요? 항상 상대방의 감정, 생각, 정서를 읽어내는 게 그게 바로 문학의 근본 실력이라는 거야. 자, 보기는 다들 읽어보셨으니까 넘어갈게. 1번. 코카서스 산중의 도망해요 토끼는 귀토지설과 프로메테우스 설화. 오케이. 2번 선지. 보기 있는 내용이고 다 읽어보시면 알 거니까. 다시는 용궁에 떨어지지 않는다. 귀토지를 재구성했다. 세속적 욕망? 보기 보면 있을 것 같다. 넘어가. 3번 선지. 목에 맷돌을 달고 프로메테우스가 벌을 받았다는 설화를 재구성했다. 오케이. 4번 선지. 아름다운 업보는 지기 설화를 변용한 것인데 현세에서 이루지 못한 여왕과의 진실한 사랑이 내세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지기의 마음인데 왜 신라 땅의 모든 사슬을 끊어요? 봐봐, 얘들아. 내세에 이루겠다는 것은 현실에서 포기하겠다는 거야. 그럼 얘는 저항이 아니죠. 거부가 아니지. 이해됐어? 그래서 뭐래? 어떻게 하래? 다 태워버리고 다 태워버리래. 자기만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만 소멸하는 게 아니라 너뿐만이 아니라 너가 아니라 누구라고? 아예 세계를 태우라잖아. 네가 없어지지 말고 세계를 태워 없애라잖아. 이해됐니?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얘기예요? 그래. 나를 부정하고 내세로 갈게요. 즉 현실 수용하고 내세로 갈게요가 아니라 현실을 오히려 저항 거부하는 걸로 봐야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구나. 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다는 거야. 여러분 사실 되게 쉽게 풀었을 거라고. 다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 따라오세요 이제. 우리가 문학작품을 읽어나갈 때 자꾸 내신 스타일로 내용 일치하고 선지 판단하고 이미 잘 하고 있다고. 거기선 변별 안 돼. 자, 동시에 지금 6월 9월 봤을 때 문학에서 더 난이도 있게 출제할 건데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 이런 구조 처리. 두 번째, 결국 이것도 간습이에요. 내용도. 현실 수용이냐, 극복 의지냐. 그래서 우리가 근본 실력을 쌓기 위한 연습 어떻게 해야 된다? 보기 날리고 연습하시라고. 오케이? 두 번째. 그리고 그 과정에 이런 틀들을, 이런 메타 데이터를 이용해서 정보 처리의 연습을 좀 하시라고.